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받았던 성적이 5등급이거든요. 영어 성적이 39점이었어요. 이만큼 공부량을 끝내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겠다. 6개월 뒤에 제 성적이 100점까지, 전교 1등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1호문학과 21학번 휴학 중인 박효서입니다. 이해와 암기는 뭔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암기로 공부를 했었어요. 통암기로 공부를 하고 받았던 성적이 5등급이거든요. 암기라는 거가 그냥 활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다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활용이 된다? 아니면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만 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와 암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 두 가지는 병행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적이 약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한 거고, 나는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다른 친구가 못 알아듣는다 하면은 난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 현상은 왜 발생을 하는 건지 등등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교과서 맨 앞에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적어놓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내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좀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저를 설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정말 예쁜 거에 집착을 많이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럴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5등급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전부 다 싹 바꿨는데, 일단 A4 용지에다가 1부터 30까지 숫자를 써놓고 내가 앞으로 30일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일단 세웠던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목표는 내가 하루에 얼마큼씩 공부를 해야 이번 30일 내에 내한테 주어진 공부량을 다 끝낼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서 약간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장치로 30일 단위 계획을 먼저 세웠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A4 용지 잘게 잘라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를 할 건지를 공부량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저는 시간 계획은 세우질 않았었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량을 끝내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겠다. 내가 오늘 주어진 만큼의 공부량을 다 달성을 해야 집에 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빨리 끝내고 빨리 자려면 일찍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점은 조금 안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빨리 끝내면 빨리 쉴 수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공부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 또 효율이 극대화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당시에 사교육을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영어에서 39점이라는 성적을 받고 1학년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총 1년 정도 영어 과외를 받았던 적이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혼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영어 과외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혼자서 독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분명하게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1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친다면 그 20 미만이다 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는 게 낫다. 사교육이 정말 필수적인 과목이 있어서만큼은 내가 이걸 똑똑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좀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받기보다는 내가 나의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만 이용을 하고, 내가 좀 혼자서 독해가 가능해졌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졌다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내려놓고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정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순공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목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만 사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대 99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이 사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쨌든 시험은 나 자신이 보는 거고 나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진짜 100번 1000번 설명해 주셔도 시험장에서는 그게 효력을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입학을 하고 처음 받았던 영어 성적이 39점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는데 6개월 뒤에 제 성적이 100점까지, 영어 전교 1등까지 갑자기 훅 오르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통함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성적이 39점이라는 걸 인정한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건지, 왜 이 다음 문장이 이거인 건지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성적이 좀 급격스럽게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에 저는 MR이즈 같이 수일치 같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것까지 공부하지? 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놨지? 싶을 만한 작은 부분들까지 전부 다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실수 방지해 주는 데도 좋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39.5등급이었다가 100점, 전교 1등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영어 모의고사도 100점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내신 공부에도 그리고 수능 공부에도 두 가지 모두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동사의 주어가 뭔지, 요 형용사는 어디에 수식이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구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약간 뒤죽박죽 썩히게 되거든요. 내용이 단어 본다면 해석이 되겠지만 이 단어들이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조도 복잡해지고 또 문장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의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독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일수록 어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영문법이라는 책을 풀었었어요. 물론 고등학생 입장에서 중학교 영문법을 푼다는 게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중학교 영문법 공부를 통해서 약간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독해력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독해 공부는 따로 한 적이 없었는데 어법 공부를 끝내자마자 독해력이 갑자기 눈에 띄게 상승이 되더라고요. 어법을 통해서 일단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를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일반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요일문학과 특기자, 그리고 일요일문학과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썼고,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썼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합격을 해서 입학 전형 자체는 고려대학교 특기자로 들어오긴 했지만 일반전형은 다 합격자입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학생 본인의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고 학생이면 더 심할 텐데 학교에 나한테 꼭 필요한 활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배웠던 요 과목의 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스스로 많이 고민해보고 보고서 작성해가서 선생님들께 작성해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능력들이 중요하고, 학생 본인이 열정적으로 임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수행평가 하게 되면 보통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치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 희망 과목인 일본어랑 엮어서 작성을 했었어요. 음악이라든지 체육, 미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일본이랑 엮었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제강점기 당시에 저항음악이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던 기억이 나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의 보이콧에 대해서 알아봤던 기억이 나요.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분야까지도 희망학과랑 엮어서 기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같은 어떤 전공에 대한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과목과 엮어서 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가 학종에 미치는 영향은 나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두 가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업 능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성적이 반등한 학생이라면 어떤 분야의 꿈을 갖게 되면서 성적이 반등하게 된 것인지, 나의 진로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분야의 꿈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에 가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등등의 앞으로 나의 미래의 워크로드를 좀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의 진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로가 학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 내가 지금이 쉬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쉬면 안 될 때인지를 구분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쉬고 싶다 하는 상황이라면 놀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몸이 힘드니까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가 당장 손에 안 잡히고, 이럴 때는 조금 쉬어도 돼요. 그렇지가 않다, 당장 나가서 뛰어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공부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나를 다독여가면서 좀 내가 나만의 동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슬럼프를 겪거나 아니면 좌절을 할 때가 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슬럼프가 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수능을 다 끝내고 입시를 끝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똑똑하게 그 슬럼프가 왔던 과정들까지 전부 다 학종에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슬럼프를 겪었으면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성 같은 부분들을 이런 슬럼프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과정들이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내가 이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였지, 이번 학기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조금 더 쉬는 게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즐거웠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내가 성취해 나가고 또 그 성취가 결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좀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할지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알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 사실 다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쉬면 오늘은 행복할지언정 잠잘 때가 돼서 아, 내가 왜 놀았지? 오늘 할 거 많았는데 나 진짜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지금 노는 게 나의 행복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게 나의 행복일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은 많겠지만 그 시간들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다면 분명히 밑볼 날은 온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